자, 개념 1번을 보시면은 개념 1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요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이쯤에 이렇게 지나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고요. 자, 요쪽에 해당되는 넓이가 a래요. 요쪽에 해당되는 넓이가 a고, 이만큼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가 b래.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는 y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p 정도가 되는,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보고요. 자, 그랬을 때 a 부분과 b 부분의 넓이의 b가 얼마다? 1대 2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대 2. 그러면 그때 p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1대 2라는 것을 가지고 보자. 1대 2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a만큼인데 요거의 2배를 한 게 b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b라는 함수는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자, 그럼 2차 함수에서 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대칭. 항상 대칭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대칭. 오케이. 즉, 잘 봐. 이렇게 대칭으로 잘라보면 요 b라는 부분의 넓이가 요쪽에 해당되는, 요렇게 절반 잘랐을 때 요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와 대칭이니까 요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가 서로 어때요? 얘랑 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가지고 꼭지점의 x좌표 찾아보시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는 2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꼭지점의 x좌표는 2 정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 뭐가 같냐면 이렇게 절반 자른 거에 두 개가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그러면 넓이가 같아요. 자, 그럼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인데 이쪽은 양수 쪽에 해당이 되는 친구고 이쪽은 음수 쪽에 해당이 되는 친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까지가 2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 시작하는 점은 0이 되는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라고 써지는 요 함수를 계산을 했을 때의 결과가 a라는 것과 b의 절반만큼, 자, b의 절반만큼의 넓이가 같으면서 절대값이 다른 거지. 그지? 그럼 절대값이 다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얼마가 될 거다?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절대값 같고 부호만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산해 보시게 되면 0부터 2까지 해서 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이거 부정적분 계산하시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x 정도가 나오고 요게 0부터 2까지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된다? 0 정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p 값을 구해주시면 얼마가 나온다? 3분의 8 정도가 이렇게 나올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774번을 보세요. 774. 기출문제. 자, 중간점검 좀 하자. 채팅창에다가 1 쳐봐라. 잘 듣고 있는지. 채팅창에 1 쳐보세요. 1. 깨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어. 켜놓고 자면 죽여버려 진짜. 자, 774번 갈게요. (774번의) 문제를 보면 요 정도의 그래프를 가져가는데 요 정도의 그래프를 가져가는데 요 함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fx라는 함수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정도가 되는 함수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쪽의 넓이, 자, 여기가 0이겠죠. 자,
자, 0에 해당되는 요 부분, 여기서 끊었을 때 요쪽의 넓이. 자, 여기를 S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생기는 넓이 S2라고 하고, 요쯤에 요렇게 와서 생기는 요 넓이를 S3 정도라고 했대요. 자, S3 정도라고 했을 때 얘와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차례로 등차를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등차를. 그지? 그럼 등차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성립할 수가 있냐면, 잘 봐. 이거 순서대로 등차기 때문에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S2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S1과 S3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까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에서 0부터 K까지의 fx에 대한 값을 구해줘라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은 이런 얘기 아니야? 0부터 k까지의 fx라는 값은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s1, s2, s3을 더하는데, 자, 부호 따져볼게요. 얘는 정적분 값이 양수고요, 얘는 정적분 값이 음수고요, 얘는 정적분 값이 양수에 해당되는 친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fx dx라는 값은 넓이가 아닙니다. 정적분입니다. 자, 정적분이니까 S1 써주고, 얘 빼기 S2죠. 빼기가 들어가요. 빼기가. 그 다음에 더하기 S3이라고 해줘야지만 요 계산한 값이 이 0부터 K까지의 정적분 값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 되나요? 그러면 요런 관계가 있어요. 그럼 잘 봐. 이거가 어떻게 돼? 이쪽이랑 연립을 시켜보면 S1이라는 것과 S3을 더한 게 얼마라고 그랬어? 2S2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fx dx라는 값은 S1과 S3가 2S2죠. 그래서 2S2를 대입한 거에서 S2를 빼준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S2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뭘 구하란 얘기예요? 면적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게 먼저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는 친구가 0이 될 때의 x값을 찾아보시면 여기가 1 정도가 되고 여기가 4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S2인데 S2는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고 하고 dx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계산하시면 원래는 이제 이거 정적분 계산을 해줘야죠. 그죠? 자, 정적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을 갈게요. 418페이지 펴보세요. 자, 418페이지에 포물선과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넓이 공식이라고 나와 있죠? 별표 5개 치시고. 자, 이거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직접 다 계산을 해서 부정적분해서 하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온다?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 일관된 결과. 그래서 그 공식이 뭐냐? 6분의, 잘 봐. 얘는 축과 이루는 거니까 교점도 다 찾아놨어요. 얼마라고? 1과 4라고. 따라서 1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요 1은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가 될 거고 곱하기 4에서 1만큼을 빼준 거에 얼마? 세제곱만 해주면 답일 거다. 오, 그래서 답은 6분의 1 곱하기 27이 되니까 약분하시면 2분의 9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418페이지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다라는 거. 자, 공식 되게 유용하게 쓰이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분의 9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415페이지 가볼게요.
자, 415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서 2번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개념 익힘의 2번. 자, 개념 익힘의 2번을 보시면 갑니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와 누구?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차 함수와 x축입니다. 근데 넓이 구할 때 쌤이 뭐부터 찾으라고 그랬어? 그렇죠. 교점. 교점부터 무조건 찾아야 돼.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것이 얼마가 돼요?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줄 거야. 그럼 찾으면 x로 묶일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정도의 깔끔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는데 자,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요식만 딱 보고도 얘 3차랑 몇 차밖에 없어? 1차밖에 없어. 따라서 요거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기함수군. 원점 대칭인 함수겠네. 까지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쪽을 가지고 여기를 0이라고 잡아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요 정도의 그래프가. 아씨, 마음에 안 들어. 요 정도의 그래프가 됐습니까? 그래서 좌표 잡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정도가 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올 텐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은 서로 어때? 똑같겠죠. 그죠? 똑같을 거라고. 그러면 이쪽의 면적 S라고 한다면 여기도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야? S가 되는 거야. 면적은. 넓이는. 다만 뭐만 차이가 있고 부호만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그냥 어떻게 처리하냐?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의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차피 이 밑에 부분도 더해줘야 되는데 얘랑 서로 똑같으니까 그냥 몇 배 처리해버리자. 2배 처리만 해버리면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정도로 계산하시면 답은 2분의 1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됐죠? 자, 근데 밑에 이제 문제 마저 풀어볼게요. 자, 415페이지에 777번 있을 겁니다. 자, 777번 한번 풀어보세요. 777.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777.
자, 가볼게요. 자, 가조건을 보시면은요. 가조건에서 나와 있는 게 f 2 플러스 x는 f 2 마이너스 x니까 이거 많이 봤네요. x는 2 뭐다? 대칭. 자, x는 2 대칭이다. 2차 함수인데. 자, x는 2 대칭이고요. 자, 나조건에서 나와 있는 거를 잘 살펴보면 나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테그랄 0부터 2020까지의 fx dx와 인테그랄 3부터 2020까지의 fx dx가 서로 어떻다? 같다. 됐습니까? 서로 같다. 그러면 0부터 2020까지랑 3부터 2020까지의 정적분 값이 어때? 서로 같대. 그럼 얘를 이항을 시켜보면 이렇게 넘겨서 생각해보면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0부터 2020까지의 정적분에서 3부터 2020까지의 정적분을 빼면 그러면 0부터 3까지 fx dx라는 값이 딱 뭐다? 0이다 정도가 바로 나와 버리겠네요. 오, 이런 식으로 가능하구나.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 자, 대칭 축이라는 것이 얼마예요? 2에 해당이 되는 친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 잘 봐. fx라는 식을 어쨌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fx는 x-2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k 정도의 형태의 함수가 되겠구나. 이 정도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더하기 k 정도의 함수가 되는데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샥 대입을 했을 때 0부터 3까지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이라는 값이 딱 나오는구나 정도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요 자리에 대입해서 0이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아보면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가 될 거고요. 자, 요 자리에 써지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k 정도의 함수가 되겠다. 자, 요 정도의 함수가 나올 거다. 그러면은 요거 정적분 해보시면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 플러스 k x 정도의 함수가 나오는데 얘가 0부터 3까지니까 자, 3을 대입하시면 9 마이너스 18 더하기 12 더하기 3k 정도가 나온다. 근데 이게 얼마다? 0이다 까지가 되는 거죠. 아하, 얘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래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니까 넘어가셔서 정리하면 k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라는 값까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 해당되는 함수가 fx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뭐예요? 곡선 fx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으니까 그림 그냥 대충 그려보면 뭐 요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3. 그 다음에 또도도도도 와서 여기가 0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는 이만큼이네. 맞지? fx라는 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예, 그죠? 자, 요 넓이. 자, 요 넓이 구하라는 거니까요. 1부터 3까지의 넓이. 이거 계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공식 바로 갈게요. 공식 쓰시면 6분의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1이죠. 그죠? 곱하기 3에서 1을 빼준 거에 뭐?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깔끔하게 공식 쓰면 그럼 얼마가 나와요? 3분의 4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에 3분의 4니까 요거를 S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15S는 얼마가 될까요? 20 정도의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곡선 사이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는데 결국은 얘도 뭐냐면 뺄셈이에요. 뺄셈. 자, 뺄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개념 3번 봐봐. 자, 개념 3번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실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2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그려진 함수를 보면 얘가 y는 2x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정도에 해당되는 함수다 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입니다. 자, 원점이고요.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교점 찾아라죠. 그지? 항상 교점부터 찾으라고, 넓이 문제 풀 때는. 그지?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을 좀 해볼게요. 자, 얘랑 얘랑 연립을 하시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라는 친구가 2x와 같다 이 정도까지 되니까, 자, 정리하시면은 넘기시면 2x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6x니까 에이구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0 정도가 되는 이런 함수가 나오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아하, 따라서 이쪽의 교점의 좌표 얼마다? 2 정도가 나온다 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지. 그지? 다음 0부터 2까지의 함수가 나오고요. 자, 그랬을 때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라. 이건 뭘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위쪽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 볼게. 여기 S1. 자, 요 보라색으로 쓴 넓이를 생각해 보면, 자, 갑니다. S1이라는 친구는 지금 누가 더 위에 있냐면 곡선이 위에 있죠. 그죠? 자, 곡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S1이라는 친구는 어디에서 어딜 빼줘야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되니?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곡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에서 뭘 빼준 거? 2x를 빼준 것을 적분 계산하면 S1에 해당되는 친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 있죠?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인데 얘는 얼마야? S2예요. 자, 그럼 이 S2를 구하는 방법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3이거든? 그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3 나오죠? 되나요? 여기가 3이야? 그럼 잘 봐. 얘가 3이지. 그러면 0부터 3까지의 2차 함수 정적분을 그냥 구해요. 0부터 3까지의 2차 함수 정적분. 즉, S2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얘는 0부터 3까지의 그냥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라는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에 해당되는 면적이 얘에 해당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빼주면 돼요? S1 빼주면 되죠. S1 구해놨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계산은. 오케이.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은, 자, S1이라는 게 얼마가 나오냐면, S1이, 뭐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3분의 8 정도가 나오고, 자, S2라는 것은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3분의 19 정도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답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있을 텐데요. 4번에 별표 5개 치세요. 자, 결국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넓이와 관련된 게 뭐냐? 정적분이에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절대값. 자, 절대값과 관련된 얘기인데 개념 4번 문제를 보시면 갑니다. 자, 개념 4번에서는 절대값 함수 그린 다음에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라 라고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럼 개념 3번을 보면, 개념 4번.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요거 뭐 어려운 그래프 아니니까 바로 가버릴게. y는 x 곱하기 x-2의 절대값이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정도 그려지는 2차 함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정도가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절대값을 씌우니까요. 요만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샥 접어 올려요. 자, 접어 올리면 이 밑에 부분이 어떻게 돼? 샥 사라지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y는 절대값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아니라 누구랑 둘러싸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누구랑 둘러싸였다고 그랬냐면 y는 3이라는 직선과 둘러싸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아, 그럼 y는 3이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예요. 오, 이쪽 부분의 넓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누가 더 크냐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y는 3이라는 애가 더 커요. y는 3이라는 애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y는 3이라는 애가 더 크고 얘랑 얘의 교점을 찾아보면 항상 얘기했지? 교점을 찾아보면 요거 절대값인데요. 0보다 작은 쪽이랑 2보다 큰 쪽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얘는 뭐가 되냐면 부호가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될 거예요.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대로 부호가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 해당되는 친구가 되고 걔가 3과 만나니까 는 3이라고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요거를 가지고 교점을 충분히 찾아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요거를 넘기시면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는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1, 3이 되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는 구조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가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함수가 바뀌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1부터 요만큼의 면적 빼주고 자, 여기 A라고 할게. 요 A라는 면적 구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3인데 이쪽의 면적은 얘들아 이쪽의 면적은 얘랑 정확히 대칭이 되는 구조가 돼서 요거를 구해서 그냥 몇 배를 해주면 되냐면 요거에 2배만 해주면 얘랑 서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 A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었죠? 그럼 0부터 이만큼에 해당되는 면적을 B라고 해보면 요 B를 구한 다음에 전체 직사각형 면적에서 A 2개, B 하나만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면적을 찾을 수가 있겠다 정도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즉,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가로고 세로가 3이 되니까 12 정도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값이죠. 자, 그럼 갑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값인데 이때의 fx에 들어가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가 되겠죠. 절대값 함수 그대로 하는 거.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요거를 계산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형태가 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0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니까 자, 0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니까 자,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앞에 마이너스 붙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1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당연히 3분의 4 정도가 되고 이게 얼마다? A 정도다 라고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B라는 값을 구하면 B라는 값은요. 0부터 2까지에서의 뭐냐? 뒤집어진 함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얘는 그대로 곡선 공식 씁시다. 자, 곡선 공식 쓰시면 6분의 1이 될 거고요.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0에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똑같이 3분의 4라는 값이 나와서 이게 B 정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면적은, 자, 우리가 구하는 면적 S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12에서 마이너스 여기다가 2배 해주신 거 3분의 8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4라는 걸 더해 주시면 3분의 8과 3분의 4 더하면 4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8 정도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채팅창에 2 쳐보세요. 2. 채팅창에 2 쳐봐라. 잘 듣고 있나?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418페이지 넓이 공식이라고 나올 거예요. 418페이지 넓이 공식. 자, 1번에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넓이 공식 별표 5개 치라고 그랬죠, 아까.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셔라 라는 거 꼭 외워. 자, 넘어갈게요. 420페이지 보시면은 직선이 있을 거예요. 2번에 얘도 별표 5개. 얘도 별표 5개. 얘도 별표 5개. 근데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1번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1번만. 2번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2번은 나중에 좀 가르쳐 주고 1번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직선이 나왔어요. 곡선이랑 직선이 나와도 공식 쓸 때는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교점 찾으라는 거예요. 교점. 알겠니? 교점. 교점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누구만 따지면 되냐면 2차만 따지면 돼요. 직선의 최고차항 개수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2차항의 개수만 따지면 되니까 똑같이 공식은 뭐가 나오냐면 6분의 절대값 A. 자, 6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교점의 차이의 세제곱인데 베타라는 것과 알파라는 것이 누구의 교점이다?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다라는 거.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2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두 포물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의 넓이 공식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외우셔야 돼서 얘도 별표 5개 치시고요. 얘도 별표 5개 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알겠죠? 4번은 그냥 외우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 3개 정도는 확실하게 좀 외워도 3개 정도 확실하게 외워두고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오히려 5번이에요. 424페이지 5번. 자, 5번 있을 때 별표.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치시면 돼요. 5번. 자, 5번은 어떤 얘기냐면 삼차 함수랑 접선이에요. 접선.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자, 3차 함수랑 접선을 비교해 볼 거야. 자, 3차 함수랑 접선을 비교하는데 잘 봐. 이런 함수가 있대요. 이런 함수가 있고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이 생기는데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점이 되냐면 접점이 되죠. 그리고 요 노란색은 뭐가 돼요? 접선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fx라는 얘 3차 함수예요.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그럼 어디야? 여기네. 요거를 빨리 구하는 공식이 일관된 결과가 뭐가 나오냐? 12분의
절대값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대값 a는 당연히 3차 함수의 최고차항입니다.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그 다음에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제곱을 해주시면 된대요. 4제곱. 오. 그래서 거기 개형 보시면, 개형이 된다. 밑에 증명 보시면 똑같이 뭘 이용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넓이와 관련해서 교점 찾고, 그 다음에 대소관계 비교해서 어디에서 어디 빼줄지 찾고, 그런 다음에 적분 계산을 실제로 하면 뭐가 나온다?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관된 결과를 어떻게 하자? 외우자예요. 외우자.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랑 접선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은 계산 속도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잘 봐.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요런 함수와 얘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걸 해볼게요. 얘와. 그러면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 자, 우리 많이 배웠죠?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x축의 원점에서 접하는 요런 그래프 형태가 나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정도다라고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면적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 면적. 그럼 이 면적을 구하려면, 원래대로 구하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되고 fx dx를 바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 전개해가지고 대입해서 그냥 정적분 계산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요거를 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때의 공식이 요걸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거거든. 방금 전에 배웠던. 자, 그래서 요 공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갑니다. 12분의, 자, 최고차항 계수 당연히 1이죠. 그죠? 자, 1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0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고 거기에 4제곱을 하자. 됐습니까? 자, 따라서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2분의 16 정도의 값이 나오니까 약분하시면 3분의 4 정도에 해당되는 넓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식을 사용하면. 자, 근데 이거는 원래 실제로 그냥 계산하면 어떤 식으로 간다고?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되고 요 함수 그대로 대입하니까 전개하시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이라는 거를 대입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쉬운 식이니까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요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직선이랑 나왔을 때는 계산이 좀 더 이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접선과 3차 함수가 이루는 넓이에 대해서. 알겠지?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쌤이 얘기했죠. 자, 공식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공식을 왜 외우라고 하냐면 잘 기억해서 써먹어라 라고 하냐면 첫 번째 계산 속도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걸 봐서 문제를 풀려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 계산 속도를 혁신적으로 빠르게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정적분 계산 없이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요. 요거를 가지고 암기를 했을 때 얘가 일관된 결과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앞에 이 말이 빠졌네요. 어떤 상황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도출이 된다. 즉 2차 함수와 축이 만났을 때는 늘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는 게 도출이 된다 라는 거를 잘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계수를 추론할 때 혹은 다항함수를 추론할 때도 써먹을 때 도움이 돼요. 식을 세울 때.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이거를 공식으로 암기하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케이? 이 정도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써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총 4개 정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공식은. 자, 4개. 첫 번째는 뭐냐면 축과 직선으로 곡선이 둘러싸였을 때. 즉 2차랑 곡선 둘러싸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곡선과 직선이 둘러싸인 넓이. 세 번째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네 번째는 이렇게 3차 함수와 접선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오케이.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6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6번은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넓이 같다는 거는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번에서 넓이 같다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그 426페이지에 이건 그냥 보고 그렇구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래서 F라는 함수고 G라는 함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S1이고요. 이쪽의 넓이가 S2라고 해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S1과 S2라는 넓이가 같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비교해보면 이런 뜻이죠. 자, S1이라는 것은, 잘 봐. S1이라는 것은 누구에서 누굴 빼주냐면 요게 더 위에 있잖아요. S1은 여기 교점이 여기 생기니까. 따라서 F라는 함수에서 뭘 빼준 거야? G 정도를 빼준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S2라는 함수는 하얀색 곡선이 더 위에 있어요. 노란색보다.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바뀌죠. G에서 F를 빼준 게 넓이에 대한 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딱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넓이 같다라는 뜻은 결국 절대값 같고 절대값은 같은데 뭐는 다르다? 부호는 다르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1이라는 것과 S2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S2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정적분 계산을 하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정적분 계산을 하면 결국 0이라는 값이 나올 거다. 됐습니까? 요 얘기를 지금 426페이지 7번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왔던 내용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27페이지부터 이제 문제가 쭉 나오는데 그 문제 푸는 거는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세요. 자, 개념 1번 보세요. 427페이지 개념 1번. 자, 개념 1번에서는요. 1번만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y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라는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a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30이다. 그랬을 때 a 값 찾아볼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가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y는 ax라는 그래프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자, 요 함수가 y는 ax 정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값 자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3분의 32다 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그럼 3분의 30이니까요.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미지수를. 자, 알파라고 하시면 자,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지수가 두 개가 있고요. a라는 것과 알파라고 새롭게 설정한 미지수가 자, 그럼 식이 두 개나 필요할까? 라는 고민이 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운 공식 있죠? 자, 갑니다. 공식을 그대로 써보시게 되면 곡선과 직선이에요. 그지? 곡선과 직선이니까 그냥 6분의 잘 봐. 6분의 여기서의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만 딱 씌워주고 교점이 알파라는 것과 0이라는 것으로 고정이 되죠. 여기 알파라는 것과 0.
그죠? 자, 0이라는 것으로 고정이 되니까 요거의 몇 제곱? 세제곱을 해준 값이, 자, 요거의 세제곱을 해준 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32 정도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 바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알파 세제곱이라는 것은 3분의 32에다가 곱하기 6이라는 걸 한 거니까 약분하시면 2가 되고요. 따라서 64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서 알파의 값이 나오는데 그때의 알파의 값은 4다 라고 바로 계산해 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교점의 좌표가 이제 뭘로 바뀐 거야? 4라는 것으로 바뀌었지. 그지? 그럼 0과 4라는 뜻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ax라는 것을 연립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더하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정도가 되고 0이 되니까 x로, 마이너스는 요거 바꿀게요. 마이너스 바꾸고 플러스 바꾼 다음에 x로 묶으시면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0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5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한 근이 a라고 4라고 했으니까 5 마이너스 a라는 것이 4가 돼야 되고 따라서 이때 a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 정도라고 이렇게 금방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a의 값은 1이다 바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78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78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4라는 함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40에서의 접선입니다. 접선. 자, 접선 동그라미 치고 접선과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f-x라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4를 미분하니까 2x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and 접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접점의 좌표가 6,40 정도가 되는 자, 이런 그래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40이라는 것이 자, y-40이라는 것이 요거 6 대입하시면 되죠? 자, 6 대입하시면 12 곱하기 x-6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죠. 그죠? 마이너스 30이고 넘어가니까 플러스 8 정도에 해당되는 애가 접선이 될 거다. 오케이. 자, 그럼 얘랑 누구? x제곱이라는 함수에 뭘 찾아보자? 교점을 찾아봅시다. 8이 아니죠. 잠깐만. 마이너스 7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네요. 쏘리. 마이너스 32. 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런 식의 이제 접선을 구했고, x제곱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으라고 그랬죠? x제곱 맞지? 그죠? 그러면 공식 쓰면 되죠. 공식 쓰는데, 공식을 써도 결국은 뭘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 교점. 그래서 x제곱과 12x-32가 같다를 찾으면 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플러스 32가 되고 는 0이 나와서 요걸 만족하는 x의 좌표는 4와 8 정도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지? 그런 다음에 바로 공식 갈게요. 자, 넓이는 6분의 x제곱이니까 최고 차항계수가 1이죠? 그래서 그냥 1 써주고 거기에다가 8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니까 답은 6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이네요. 그럼 4의 세제곱 64를 계산하시면 답은 3분의 32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겠네.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중간 점검할까요? 채팅창에다가 3 쳐주세요. 3. 채팅창에 3. 자, 가겠습니다. 개념 2번.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y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는 곡선과 y는 mx라는 직선. 자, 요거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넓이의 최소값? 어떤 내용일까? 좀 살펴봐야겠네. 자, 이렇게 볼 텐데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공식 자체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점의 좌표인데 교점의 좌표를 알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m이라는 게 미지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일단 근데 어쨌든 간에 접근을 하실 때 우리가 어쨌든 교점의 좌표라는 것이 필요는 하단 말이야. 그래야지 적분 구간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일단은 연립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좀 연립을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mx라는 식을 정리하니까 얘를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고 2 플러스 m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요. 마이너스 3은 0이다 정도로 잡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모르냐면 접선의 교점의 좌표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그냥 편하게 얘의 교점의 좌표를 실근이라고 처리하면 되죠. 자, 실근 알파와 베타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아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뭐 m의 값의 얘기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곡선 그려보면 곡선은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여기가 1일 때고 아니다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3일 때겠죠. 자, 마이너스 1이고 3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직선을 대충 이 정도로 그려보는 거예요. 직선을 그냥 대충 이 정도로 그려보고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식을 만들어서 뭘 하자?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교점을 우리는 알파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생기는 교점을 우리는 베타 정도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근각의수의 관계 써주시면 되겠죠. 뭐 잘 모르겠으니까 두구는 알파 베타라는 건 정해놨는데 근각의수의 관계 그냥 일단 써보면 m 플러스 2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것이 마이너스 3 정도가 이렇게까지 필요한 정보들은 다 찾아놨어요. 그죠? 자, 필요한 정보들 다 찾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하자. 계산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내가 필요한 건 알파부터 베타까지 함수 함수 구하면 되죠. 그러면 함수는 이런 식의 넓이가 나와야 되니까 직선에서 빼기 2차 함수 빼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플러스 3 정도다. 뭐 이렇게 나오는 식이겠네. 곡선에서 직선을 빼준 거다. 됐나요? 곡선에서 직선을 빼준 거다. 오케이? 근데 잘 봐. 이거를 부정적분을 계산한다? 너무 갑갑하죠. 그냥 갑갑해요. 보기만 해도 식이. 너무 싫어. 하기가 싫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게 결국 넓이라는 식이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또 하나가 있지. 그 넓이가 뭐야? 6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부정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갑갑해요. 문자도 많고 식도 길고 베타도 대입하고 알파도 대입하고 그러니까 직접 계산하기 복잡할 때 써먹는 게 공식이다라는 거야.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지?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뭐가 되면? 얘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자, 얘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 써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것이 뭐가 되면? 최소가 되면 되겠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뭘 구해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구해봐야겠죠? 그죠? 자, 그럼 갑니다. 근데 우리가 세제곱에 대해서 최소를 그걸 구하는 게 바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얘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제곱을. 그러면 제곱은 어떻게 나오냐면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정도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써놨잖아. 그지? 이거 그대로 대입하자.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의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어느 정도가 나와요? 12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를 씌워주시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은 그냥 여기다가 통째로 루트를 씌우세요. 자, 루트를 씌우면 근데 앞에 뭐가 생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베타가 더 큰 애라고 그랬으니까 요 값은 양수 정도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그냥 루트 씌운 다음에 여기가 m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2 정도가 되는 요런 값을 갖겠구나. 자, 그럼 잘 봐. 6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최소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돼야 된다?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요 안에 보시게 되면 몇 차식이 있냐면 요 안에 식이 m에 관한 2차식의 형태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2차식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당연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야겠다 정도로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m이라는 값이 뭐일 때? m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자,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최소값 얼마를 갖는 거야? 2루트 3이라는 값을 갖겠군요.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결국 넓이의 최소값은 6분의 1 곱하기 자, 요 자리에 2루트 3이라는 최소값을 대입해서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8 곱하기 3루트 3인가요? 그죠? 8 곱하기 3루트 3이니까 24루트 3이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4루트 3 정도가 되고 최소가 되도록 하는 만약에 기울기 m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정도가 됩니다. 라고까지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요 유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루트 3 정도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789번을 해볼게요. 789. 정리하시고. 789. (789번) 가겠습니다. 자, 789번에 보시게 되면 얘도 어떻게 접근하는지 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곡선 위에 임의의 점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에 대해서 임의의 점을 잡아놓고 접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자, 그래프가 이 정도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보면 얘가 0이겠죠? 그죠? 자, 얘가 0이고 0,4 정도 되는 애고 접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근데 요 점의 좌표를 얼마라고 잡았냐면 요 점의 좌표가 a, 문제에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2라는 점이 어딨냐면 2라는 점이 여기거든? 여기가 2가 되거든? 따라서 이렇게 수선을 딱 내려보면 우리가 구하는 면적의 최소값은 여기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에 해당되는 애를 좀 찾아봐야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식을 세워줘야겠다. 그치?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일단 직선이잖아요. 얘가. 직선. 접선이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 구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적분 구간은 A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왜냐면 여기의 좌표가 A라고 그랬으니까 A부터 시작해서 2까지 해서 접선에서 곡선을 빼준 게 될 거예요. 다시. 자, 여기가 A야. 자, 여기가 A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 다음에 2라는 점에서 이렇게 수선 내려서 딱 끊었지. 그러면 요 노란색 빗금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요 부분은
인테그랄 a부터 e까지에서 직선, 즉 접선에서 빼기 곡선 2차 함수를 빼준 것을 써준 것의 적분값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을 세울 때. 되나요, 여기까지? 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면 그럼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겠네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니까 일단 접방을 구하자.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접선의 방정식은요. 지금 x제곱 플러스 4죠? 문제의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a 정도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에 해당되는 자, 요 정도의 접점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바로 갑니다.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정도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정리해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a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a 제곱이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a 제곱이니까 이렇게 다 넘어오시게 되면 마이너스 a 제곱 그냥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써질 거예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는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4 정도에 해당되는 접선까지 충분히 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됐지? 자, 그럼 봐봐.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가 되고 자, 인테그랄 0이 아니죠. 미안해. a부터 자, 인테그랄 a부터 2까지가 되고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줬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ax가 되고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에서 빼기, 곡선을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정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요거 정리 좀 해보면 얘는 인테그랄 a부터 2까지가 되고요. 요거 정리하시면 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 잠깐만 플러스 4지? 플러스 4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는 지워지겠네요. 자, 요거랑 요건 지워지고 x제곱 되고 마이너스 2ax 되고 플러스 a제곱 정도가 되는 요런 함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얘가 몇 차 함수가 나오냐면 이거 계산하시면 아마 a에 대한 3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a에 대한 3차 함수가 나오니까 a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주어져 있지. 자,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직접 적분 계산한 다음에 새로운 함수 GA라는 3차 함수를 뽑아내서 요 GA의 0부터 2까지의 최대, 최소 이용해서 최소값이죠. 네, 최소값을 계산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자, 근데 말만 들어도 어때? 위에 게 복잡해 보이죠? 딱 봐도. 그렇잖아요?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자, 따라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뭘 써보자? 공식 써보자. 얘를 가지고 됐니? 이거 공식 쓸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공식 쓰면 어떻게 되나? 요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때 공식 쓰면 문제가 되나? 잠깐만. 공식 쓰면 이 정도까지 되나요? 6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나와요? 6분의 1 곱하기 교점이 a랑 2니까 2-a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2-a의 세제곱이고요. a 값이 뭐냐면 0부터 2까지다. 문제에서 줬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x가 아니죠.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법도 하나가 있겠네요. 카메라야 따라오렴. 쟤 왜 안 움직여? 됐지? 여러 가지 접근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근데 난 이것도 싫다. 그냥 넓이 그냥 바로 구해버릴래.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3차가 안 나오네요. 이게 나오네요. 2a제곱 3차가 나온 줄 알았더니 2차가 나오네요. 자, 봐봐. 요거 적분을 그대로 계산을 해요. 요거 적분을 그대로 계산을 하면 a값 정리를 해주면 SA라는 것이 넓이라고 식을 세워보면 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a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3분의 8 정도라고 요렇게까지 나와요. 그럼 얘가 2차네요. 요거야, 요 얘기. 직접 적분을 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데 쌤은 얘가 3차인 줄 알았는데 요렇게 푼 거야. 2차로. 그냥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해 버리면 요거 계산해 버리면 얘가 0부터 2까지니까요. 얘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SA라는 것은요. 2로 묶으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되고 절반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고 더하기 3분의 8 정도가 나오고 얘는 2 괄호 A-1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3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 A라는 것의 범위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부터 2까지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이라는 값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최소값은 그냥 2차 함수 최대 최소 쓰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8에서 2를 빼준 3분의 2 정도가 답이겠다라고 바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개념 2번에서는 공식을 갖고 6분의 1 곱하기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공식. 자, 교점에 대한 공식을 갖고 접근했으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냥 적분을 해서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쌤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됐죠? 자,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세요. 429페이지. 자, 개념 2번 유형은 조금 어려우니까 꼭 복습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 해볼게요. 자, 개념 3번. 아까 공식 다시 한번 정리.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3차 함수 접선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얘를 fx라고 한다면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원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고 fx라는 함수에서 뭘 빼줘야 돼요? 접선을 빼주는 이런 형태로 가서 여기다 절대값 씌워준 다음에 적분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 뭐라고도 할 수 있다? 1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는 형태로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암기해두면 좋다. 라고 쌤이 얘기했습니다. 얘는. 그죠? 자, 요거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1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fx라고 나와 있고 fx가 x-a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라는 함수라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a는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리면 대충 그래프 그려보면 자, A라는 지점에서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을 때는 쌤이 뭐라고 했어? 접한다 라고 얘기했죠. 접한다. 자, 그러면 A라는 점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A일 때 통과하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요 정도의 모양이 나올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얼마가 돼? A가 되는 요런 구조가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래요? 3분의 64 정도가 된대요. 그죠? 자, 그럼 바로 공식 써버릴게요. 자, 공식 바로 쓰면 갑니다.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얼마? 1이죠. 그런 다음에 A에서 빼기 A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바로. 그러면 정리하시면 12분의 1 곱하기 2a의 전체 4제곱이니까 몇 a 제곱이 돼요? 16a 4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2분의 1 곱하기 16a 4제곱이 3분의 64라는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a 값 찾아주시면 a는 2 정도라고 바로 구해버리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공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문제풀이에 접근을 할 수 있구나 정도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됐죠? 네, 이 정도는 뭐 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또 해보시면 되니까. 자, 개념 4번이 있거든. 넓이 2등분하는 거 별표 3개. 자, 넓이 2등분하는 거 별표 3개 치시고요. 우와. 온라인 들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누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들락날락하고 씨. 자, 봐봐.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나서 보면 올해가 이제 코로나 수능이고 했는데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되게 힘들게 이제 했죠. 올해 친구들 같은 경우가 올해 뭐 했다가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뭐 했다가 뭐 수능 했다가 미뤄졌다가 막 6평 미뤄지고 수능 미뤄지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제 결과가 끝났죠. 결과가 어느 정도 다 나왔죠. 가채점 결과나 이런 게 보면은 결국 환경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뭐냐면 환경이 어떻다는 거는 동일한 환경이에요. 다. 그러니까 누구는 좀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고 누구는 좋은 환경이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동일한 환경이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거기 안에서 휘둘리고 흔들리고 갔다 안 갔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 애들은 결과가 안 좋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내가 해야 될 게 본질적인 건 공부다. 뭐 상황이 어떻게 됐건 학원을 나올 수 있건 없건 그 다음에 내가 뭐 학교를 갈 수 있건 없건 뭐 시험이 미뤄지건 안 미뤄지건 이거를 하나하나 신경 쓴 애들은 결과가 안 좋아요. 안 좋았어 실제로.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건 공부다. 뭐 수능이 됐건 내신이 됐건 아니면은 수시 쓸 때 원서 뭐 자소서가 됐건 면접이 됐건 그런 애들은 한두 개씩은 다 건졌다고. 수능을 잘 봤던 아니면 학종으로 1차, 2차가 합격이 됐건. 여러분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950명이 발생을 했다고 최대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는데 1년 딱 겪어보니까 쌤도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고 초반엔 그랬죠. 처음 겪어보니까 나도 학원 일하면서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니까 이런 상황을. 근데 이제는 조금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A 플랜이 있고 B 플랜이 있고 C 플랜이 있고 공부 안 하는 놈들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됐건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시험이라는 것을 볼 겁니다. 우리나라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수능 올해 어찌됐든 간에 치렀죠. 그리고 그 수능 치른 애들 어찌됐든 간에 올해 대학을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니네 뭐 하면 돼? 공부하면 돼. 알겠니? 항상 명심하세요.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장소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래야 성적이 오릅니다. 알겠습니까? 걱정부터 앞서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 혹은 시험을 봤을 때, 내신을 봤을 때,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딱 하나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제대로. 알겠죠? 딱 하나에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오케이? 화이팅 하시고. 자, 가겠습니다. 개념 4번. 자, 개념 4번을 보시게 되면은요, 갑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x라는 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밑줄, 직선, y는 mx에 의해 2등분이 된대요. 자, y는 mx에 의해 2등분이 된대. 자, 그럼 봐봐.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죠.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x축이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그럼 찾으면 0이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이죠. 그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자, 그랬을 때 잘 봐. 이렇게 가요.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얘가 y는 mx라고 되는데 이쪽의 넓이를 s1이라고 한다면 이쪽의 넓이도 s1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뭘 찾으라는 얘기야? 넓이, 그러니까 m값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m값. 그죠? 자, 이 m값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일단 모르지. 이 점의 좌표를 모르거든? 그래서 알파라고 놓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면 0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이만큼의 면적은 확실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왜냐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dx라고 써진 요 값을 계산하시게 되면 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그냥 정적분 계산하시면 되니까 얘가 6분의 1이라는 값이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얘는 공식 써도 되고 적분 계산 굳이 안 해도. 오케이? 그럼 6분의 1이야? 그럼 잘 봐. S1이라는 것과 S1이라는 것이 동일하죠. 근데 이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 이 전체 면적이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 S1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절반. 여기 3분의 1 되니? 왜 안 하지? 자, 요쪽 카메라가 말을 안 듣네? 내가 옮겨야 돼?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에 가는 거야.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여기가 3분의 1이다. 됐습니까? 아, 이거 갖다가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네. 그럼 교점, 자, 갈게요. 자, 그러면 교점 이렇게 쓸 수 있죠. 0부터 알파까지 해당되는 함수인데 뭐에서 못 빼준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에서 mx 빼준 게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자, 근데 알파는 우리가 공식 갖다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곡선과 누구니까? 직선이니까. 따라서 알파 값을 찾아보시면 넓이 공식 쓸게요. 6분의 1이죠. 절대값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을 한 것이 얼마가 돼? 3분의 1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는 알파 세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나오냐면 6을 곱해주시면 2라는 값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 알파 세제곱이 2까지가 나왔어요. 됐나요? 됐죠? 아, 3분의 1이 아니구나. 6? 아유, 씨. 정신병자네요? 12분의 1이죠? 2분의 1 하니까 왜 이래? 네, 쏘리. 12분의 1이죠? 12분의 1. 정신병자네요? 자, 이렇게죠. 됐습니까? 네, 12분의 1.
알파 세제곱이? 알파 세제곱이 얼마야? 알파 세제곱이. 이게 뭐야? 2분의 1 아니야? 그지?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답이거든? 이게 왜 답인지 보여드리면 알파 있죠? 우리가 잡은 알파. 그죠? 그럼 얘 연립해보면 얘 연립해서 식 세워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는 식이랑 mx 연립한 건데 요거 싹 넘기면 x제곱 더하기 얘 넘어가시면 m-1x 이렇게 되고 는 0이거든? 그럼 이거 만족하는 x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거 만족하는 x값이 하나는 0이 나오고 하나는 요거 부호 바꿔야 되니까 1-m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나는 이걸 처음에 뭘로 잡은 거야? 1-m이라는 요거를 알파라고 잡은 거란 말이야. 얘를. 그럼 1-m이라는 것이 알파인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1-m의 세제곱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쌤은 그냥 알파 세제곱을 구해놨으니까 이게 결국 얼마가 된다? 답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밑에 795번 한번 해볼게요. 795. 자, 795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샥 해서 여기가 0, 2 정도로 체크가 되겠지. 그지? 자, 0, 2 정도로 체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가 얘를 2등분한다고 그랬냐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얘가 이런 식의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대. 그래서 얘가 y는 ax 제곱이라는 함수가 그려진대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랬을 때 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는 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곡선이 2등분할 때 상수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지. 그럼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죠? 요게 y죠. 그지? 그러면 이 식을 일단 알고 있으니까 넓이 2등분할 때는 0부터 2까지 시작해서 일단 전체 면적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자, 전체 면적을 먼저 구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dx에 해당이 될 텐데 요거는 그냥 바로 공식 써버리면 6분의 1 곱하기 2에서 0 빼준 거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따라서 그냥 계산하면 3분의 4 정도가 나온다 라고 충분히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즉, 잘 봐. 0부터 2까지에 해당되는 요만큼의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라는 값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이 지점을 가지고 내가 그냥 편하게 또 알파라고 잡아보면 얘를 알파라고 잡아보면 이쪽에 해당되는 요 면적이 3분의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내가 구하는 저 면적이 자, 잘 봐.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해서 저 빗금친 부분 있죠? 빗금친 부분은 뭐에서 뭐를 빼준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서 빼기 ax 제곱을 한 요런 식이 들어갈 건데 이거를 계산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의 절반인 3분의 2 정도가 될 거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공식 쓰자는 거야. 그럼 공식 쓸게. 잘 봐. 6분의 자, 두 포물선이죠? 두 포물선이니까 최고차 한계수 비교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a 이렇게 써. 최고차 한계수 차이. 그 다음에 교점을 아까 뭘로 잡았어요? 알파라고 잡았어요. 알파에서 어디까지야? 0까지야. 그럼 이게 세제곱이 되고 이게 얼마다?
3분의 2 정도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식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하면 얘는 6분의 자 마이너스 1은 음수고요. a는 양수죠. 그럼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나와서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써질 거고 여기다가 알파 세제곱을 한 것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3분의 2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알파는 누구의 근이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누구 연립한 거예요? ax제곱을 연립한 것의 근이죠. 그럼 요거식 정리해 보면 얘는 a 플러스 1의 x제곱이 되고 빼기 2x 정도가 돼서 는 0이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x값이 0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0 말고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뭘로 묶어야 돼? 알파 플러스 1x 니까 잠깐만 아이씨 암산이 안 되네. 알파 a 플러스 1이죠. x로 묶으면 a 플러스 1 하고 x 빼기 2죠.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나오는 거야? 2라는 값까지가 나오네. 그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알파라는 거예요. 이게 얘가. 그럼 여기다가 이미 식 구해놨죠? 샥 대입하세요. 대입하시면 끝났네. 6분의 a 플러스 1 곱하기 세제곱하니까 요거 세제곱하니까 a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8 이렇게 써지죠. 이게 얼마야? 3분의 2. 그럼 정리하면 여기 제곱이고요.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2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대각선 2가 아니죠. 6이죠. 6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다? 12다. 그럼 요거 약분하면 얘가 2다. 요 정도까지 나오네. 그럼 a의 값은 얼마가 되냐? 그럼 a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얼마가 돼요? 뿔마 루트인데 a가 양수니까 루트 2밖에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신 분들 채팅창에 1 쳐보세요. 1. 계산이 좀 길었네요. 자, 그래서 넓이 이등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절반 쪼개서 가는 걸로 접근해보자 라는 거 공부했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개념 5번. 오늘 개념 5번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역함수랑 속도와 거리는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자, 개념 5번 보시면 잘 봐.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자, 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라는 곡선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이라는 곡선이 있는데 요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되게 같아지도록 이래요. 같아지도록. 자, 같아지도록 여기 요거 두 개의 넓이가 서로 같아지도록 이거든. 그러면 일단 두 개를 가지고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요.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잘못 썼나? 아, 얘도 음수구나.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쏘리. 이렇게 되니까 음수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뭐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뭐 그래프 모양 자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뭐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넓이가 같다는 이퀄 절대값이 같다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절대값이 같고 이게 양수 음수가 뒤바뀌니까 대소관계가 바뀌는지 변화가 일어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대소관계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즉 이 문제처럼 요점일 때와 요점 지날 때와 요점 지날 때의 대소관계가 다 바뀌죠. 그러면 이런 그림상에서는 얘와 얘는 절대값은 같지만 뭐는 다르냐면 부호가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별표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을 만약에 두 함수 차이를 가지고 정적분을 계산한다면 그 정적분의 값은 얼마가 될 거다? 0 정도가 될 거다라고 식을 접근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 정도까지 기본 쌓아놓고 나서 자 가겠습니다. 두 개 연립해야죠. 두 개 연립하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이라는 게 나오고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정도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지? 그럼 싹 다 넘기겠습니다. 싹 다 넘겨서 최고창 이쪽으로 정리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인데 a도 넘어오니까요. 1 플러스 a의 x 제곱 정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 있죠? 플러스 ax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x로 묶은 다음에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싹 되거든?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1, 그 다음에 x-a라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치 잘 봐봐. 0이고요, 1이고요, a예요. 근데 a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a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건데 두 개를 지금 차이를 해놨으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이거 두 개 뺀 거죠. 그죠? 근데 두 개의 교점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새로운 함수로 푼 거예요, 우리가. 두 함수의 차이를 풀었으니까 요거 그냥 계산해버리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 그랬을 때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0. 여기가 뭐가 돼? 1. 여기가 뭐가 돼? a. 이렇게 되지. 그리고 요 함수는 뭐야? hx라는 새로운 함수는 자, 뭐에서 못 뺐니, 지금? 아이고 잠깐만 얘가 gx라고 잡았고 얘를 gx라고 잡고요 얘를 fx라고 잡으면 지금 이걸 이쪽으로 넘겼죠 식을 그죠? 그래서 fx에서 gx를 빼줬다 정도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됐나요? 자, 정리해줄게.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gx랑 fx를 서로 같게 놔요. 연립을 해요. 그럼 연립을 하는데 내가 결국 빼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쪽으로 넘긴 거야.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fx라는 거에서 뭘 빼줘? gx라는 함수를 빼줘. 요거를 그리고 새로운 함수 뭐라고 정의하자? hx라고 하자. 그럼 얘가 2차 함수였고요. 얘가 3차 함수였던 거예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봤더니 정리를 하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요게 3차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비교 대상을 두 곡선이 아니라 누구로 잡으면 돼? 축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뭐가 같다는 거야, 문제에서?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얘네를 넓이 같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한 다음에 절대값 hx죠. 즉 fx-gx라는 것을 계산을 해준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냐면 얘는 인테그랄 잘 봐. 0부터 1까지인데요. 자, 0부터 1까지에서의 요 함수는 그대로 가겠죠. 양수니까. 따라서 fx-gx라는 함수식에서 이거랑 1부터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a까지의 함수에서의 위치를 바꾸니까 대소관계가 바뀌었으니까 gx-fx라는 값의 정적분 값을 계산한 거랑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fx라는 것과 gx 2차에서 3차 뺀식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0부터 a까지의 정적분 값이 얼마다? 0이라는 거 계산만 처리를 해주시면 문제랑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좀 계산 과정이 복잡한데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물음표 왜 해놓은 거야?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두 곡선과 넓이가 서로 같을 조건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개념 익힘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사실 다 끝났어요.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났고, 지금 넓이와 관련해서 필수적인 내용 끝났고, 역함수 같은 경우는, 요새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역함수의 넓이와 관련된 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물론 정리는 할 건데, 어렵게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역함수의 넓이가 나오게 되면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있으니까 필요하신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원래는 내가 주간과제 이런 거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기말고사 기간도 있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도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봐둬야 되니까 아예 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도 좀 정리 잘 하시고 수학 같은 경우는 평소 실력대로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복습 잘 하시고요. 만약에 자기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학원에 잠깐 들리셔도 되고 학원에 잠깐 들려서 저한테 자료 받아가셔도 되고 프린트 양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뭐 PDF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복습용 강의도 이따가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예. 수트 내용 복습 잘 하시고 오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